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좋은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 접근법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술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4일 뉴욕 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회견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시작점이 돼야 할지 아니면 비핵화 종료 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며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ve said this a number of times now, bu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했다면서 미국은 계속 북한과 관여를 모색할 것이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3일 미국 민간단체 한미연구소 IC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want sanctions relief, if the North Koreans want a brighter economic future, if the North Koreans want to be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t down and talk to us about it.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미국 적대정책 폐기 주장의 의미가 모호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세부적인 대북 접근법에는 이견이 있다면서 북한에게 거짓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는데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길 원하지만 미국의 접근법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recurring emphasis that he himself has. Our concern is that we not give a false narrative to the North that in any way, shape, or form would jeopardize our troop presence in South Korea or the ROK-US alliance. So, yeah, we disagree on tactics. That's not a surprise.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 분석 등을 언급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기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위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며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اسمحوا لي الآن أن أفترض أن المؤتمر العام يود اعتماد مشروع القرار الوارد في الوثيقة GC65/L11 이번 결의안은 먼저 북한의 최근 핵활동을 지적한 IAEA 보고 내용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IAEA 회원국은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방사화학실험실의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징후가 나타났고
북한의 이런 활동은 큰 문제이자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유감이라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평가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즉 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관련 활동과 함께 우라늄 농축 재처리 활동 등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해 핵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영내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를 비롯해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의 대화 등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과 모든 회원국들의 대북결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join other member states in calling on the DPRK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stand ready to engage in the necessary diplomacy to achieve this important outcome. 한국 대표는 결의안이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의 신념을 반영한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대표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는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와 유감을 상기하며 회원국들이 이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 재무부가 북한과 이란을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확산금융 네트워크 배후의 핵심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23일 공개한 확산금융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국제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창출을 위해 개방성이 높은 영국의 금융 시스템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사관과 외교 관계자들이 확산 금융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은 외교 범위를 넘어선 수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북한 기업들을 위한 사업 기회를 식별하며 이 기업들의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확산금융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운반 체계와 물질 등을 개발, 획득, 수출하기 위한 자금 혹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을 지낸 데니얼 크리튼브리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23일 크리튼브리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2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크리튼브리크 차관보에 대한 상원 인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1994년 직업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 등을 지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지난 6월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실용적이고 세밀하게 조율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유엔과 함께 우리가 지닌 도구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것은 비핵화 목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사칭해 악성 이메일을 유포하는 등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주요 기관의 정보 유출을 목표로 활동해온 북한 해킹 조직 탈륨 혹은 김숙희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사칭해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악성 메일을 유포하고 수신자가 이메일 확인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탈륨이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 이용자 점검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가 담긴 엑셀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했으며 감염된 컴퓨터를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이번 스피어피싱 공격에 사용된 문서는 이미 올해 초 한 차례 유포된 적이 있으며 해당 파일을 포착한 뒤 내부 분석을 통해 탈륨 소행으로 파악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 내 기업과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탈륨의 공격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